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형 강사입니다. 383번 문제부터 보죠. 우리 순경시험이 옛날에 30세까지만 시험 볼 수 있었는데 공무담임권 침해다. 근데 뭐 소방시험도 똑같이 헌법 위반이 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챙겨두면 되겠고,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당연퇴직만 보면 안 되죠. 수뢰죄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공무담임권 침해하지 않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있어서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겠고, 정당은 사적 결사체죠. 그래서 내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공직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당이 내 당내 경선을 실시하든 말든 공무담임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5번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맞는데,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적용한다면 한정위원으로 헌법 위배되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알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뭐 헌법제 25조에서 말하는 공무담임권의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거의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그 일반 근로자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우리 좀 아쉬운 거 있습니다. 무조건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나 뭐 서울시 서울청 합격했는데 나 무조건 막 동작구에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나, 나 무조건 형사과 가야 된다 뭐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급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이지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조금 깎여도 무조건 위헌은 아니게 된 것이고, 4번이 너무 쉽네요. 직업공무원 제도적 보장은 제도적 보장이겠다.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85번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행정부, 지방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은번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요거 공무담임권 제한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돈 쓰고 싶으면 돈 쓰는데 그 돈을 국가가 지원해 주진 않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신 돈을 막 쓰고 싶은 선거운동에 자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빨간색으로 썼지만 제한은 됐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사품 발리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죠.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그러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것마저도 안 지켜도 되죠. 맞고, 간선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죠. 비교했을 때 직선제 방식이었을 때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군대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특채로 3년 이내 근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채로 근무할 수 있거든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뭐 탱크 몰아봤으면은 뭐 탱크 뭐 군무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취업시켜주겠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경력이 있으니까.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비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어떠한 관련 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거권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공무담임권 문제인데, 이렇게 대의제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기가 힘드니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의제, 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공무담임권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량의 농공행상에 재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향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무 관련된 제도로서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디귿과 리을이 되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정권이 두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 국민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국방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권인데, 헌법 개정안은 필수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자 외교국방 통일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루어지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선거권이 외국인에게도 법률상 권리로 인정이 되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대장이 올라 있으면 3년 이상이면은 지방선거권은 있다. 맞는 질문 있죠.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냐? 수용자인데 우리 지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면 선거권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1년 미만의 수용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10개월은 1년 미만이죠. 그래서 이건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사전송 시스템이 뭐예요? 그 팩스거든요. 그래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형어선 우리 물고기 잡는 분들한테 그 선거권을 허용하시는 것은 선거권을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합헌이다. 그래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에 임하도록 하는 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사전송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원형어선 그 선원분들한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 돼요. 그래서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합헌이고 모사전송 시스템 텍스로 안 그러면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판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직접참정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 제외 선거인도 국민이거든요. 국민투표권 인정 안 한다? 바로 위헌이죠.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해서 국민투표법 또는 동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이게 첫 번째 주제 포인트고요.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니고 최근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전부 다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네요. 그 다음에 정당법상의 당원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냐? 그렇습니다. 조문이 그대로고요. 4번도 경찰 시험에서 나왔는데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국민이죠. 대의기관이 뭐예요?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죠. 의사결정 우리들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승인해주는 거 승인 주체도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투표권자가 누구냐? 승인 주체예요. 너네 그거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 국민투표로 찬성해 줄게.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누구예요? 이것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국민이요. 그럼 다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법이네요. 요거는 그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부의권이 행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도 배웠지만 국민투표권이 부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권을 부의를 안 했다면 친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국민투표 72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민투표권은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돼야 되죠. 제외선거인도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투표권자에는 제외선거인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제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 인정하지 않은 것 요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헌법 위반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번 여러분들 헌법 개정 사항은 헌법 제정 절차를 발표해야 되는데 법률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신행정수도 본법 사건이죠. 오랜만에 보죠.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번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참정권이다. 맞고. 그 다음에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다. 3번이 너무 틀렸네요. 제시님 국민투표 못하죠. 4번 130조 이항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 유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이 제시님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헌법 개정도 포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다가 맞고 뭐 붙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3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거 계속 나오는데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기본권이라니까. 그래서 하자고 안 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62년 잘못 읽었네. 1962년 1962년은 824 빵빵 292땡7에서 48년 52년 54년 60년 60년 62년 여기네요. 그럼 5차 개정헌법이죠. 제헌 1, 2, 3, 4 5차 개정헌법. 그래서 여러분들 5차 개정헌법이라는 말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5차
개정헌법이 맞습니다. 3번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것이지 국민투표권은 여러분들 절대 외국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권은 국민한테만 주는 거예요. 주민투표권은 가질 수 있어요. 4번 특정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 표보하지 않는다. 왜? 재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재량이니까.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치적인 기본권도 끝났네요.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재판 청구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아무튼 계속 열심히 촬영할 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